안녕하세요. 이번에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우석대학교 약학과, 조선대학교 치의학과에 합격한 오청준입니다. 모두 수시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을 하며 입학 전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2024년에 2호 수능을 단수로 준비하며 메디컬 계열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쉽게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1년 동안 수능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을 것이라 판단해 이육 수능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킬러 문항 배제가 이루어졌던 2호 수능을 치렀던 점도 제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를 하며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2호 수능을 준비할 당시에는 문제를 많이 풀고 정답을 맞히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수능장에서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점수가 낮았을 때의 상태가 진짜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6잘, 9잘, 수망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도 수능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 일이 제게는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내내 실무를 응시하면서 시험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생기면 다음 시험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되짚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숙학원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기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독재에서 공부하는 힘을 충분히 길러놓고 육모 전후로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부의 부스터를 달아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독학 재수를 선택했고 2월에 미라클링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러한 전반적인 공부 방향은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여러 독학재수 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독재 학원에는 특유의 삭막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며 오히려 공부에 집중되지 않았던 경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에 다녔던 독재들과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라클링은 첫 방문부터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곳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독서실, 라운지, 컨퍼런스룸, 스터디룸 중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쉽게 질리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고 쾌적해 장시간 공부하기에도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답답함 없이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집과 학원 사이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아서 학원을 선택하는데 부담이 적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학원과 잘 맞는 것 같아 6월 이후로 한 달씩 추가하다 보니 수능 때까지 다니게 되었어요. 매일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할 수 있고 공부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남들에게 통제받기보다는 저 스스로 직접 계획 세우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제가 짠 계획표를 바탕으로 과목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며 피드백을 받는 방식도 저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해진 시간표에 끌려가기보다는 제 약점 위주로 공부 방향을 바로바로 조정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보완할 수 있어 공부가 훨씬 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전까지 기출분석 강의와 스킬 강의를 제대로 소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6모 이전까지 각 과목별로 최소 3회독 이상씩은 하겠다는 기준을 세우고 공부에 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침에는 반드시 국어를 한다와 같이 과목별로 시간을 고정해 두지는 않았고 하루 동안 모든 과목을 순서에 상관없이 균형감 있게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기출문제나 교재를 보았을 때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였고 이 과정을 공부의 베이스로 삼았습니다. 이 베이스 과정을 충분히 하고 남는 시간에 새로운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어서 이미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더 큰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하루 루틴을 보다 명확하게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등원 후부터 점심 식사 전까지 국어 공부를 했고 점심시간 이후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은 영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저녁 식사까지는 수학 공부를 진행했고, 저녁 식사 이후부터 하원 전까지는 과학 탐구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루 일과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크게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는 슬럼프를 겪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입시 공부가 마라톤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금방 지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무리하게 공부량을 늘리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데 집중했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에도 완전히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려고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라클링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자리를 옮기며 공부하다 보면 떨어진 컨디션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서 하루 일과를 끝까지 지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큰 기복 없이 1년을 비교적 안정적 끌고 갈 수 있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오른다고 느낀 시점은 6월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점수가 급격히 오른다기보다는 실무를 볼 때 정해진 시간 내에 해내기 위해 나만의 실무 풀이를 연구하다 보니 성적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정도면 수능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확실하게 맞는 문제들은 점점 더 빨리 풀 수 있게 되고, 잘 모르거나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를 선별해내기 등등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공부 방향이 맞게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수 전에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도 기존에 하던 공부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육 수능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성적 향상이 정체된다고 느껴질 때 그 상태를 두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암기 방식이든 문제풀이 방식이든 플랜 A가 실제 시험 상황에서 잘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고민했고, 이후에는 바로 플랜 B에 대해 고민해보며 대안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단순히 공부량을 늘리기보다는 이 방법이 시험장에서 나에게 통하는가를 기준으로 공부 방식을 계속 점검하고 수정해 나갔던 점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합격을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안도감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지난 1년간의 노력이 결국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버텼던 시간들, 잘 안 풀리는 날에도 끝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던 순간들도 한 번에 떠올랐고,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세심한 케어부터 여러 복지 서비스까지 있어서 공부하겠다고 온 학생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재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만 1년을 살아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능이 끝난 후에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보낸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낸다면 반드시 남는 것이 있다고 믿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셔서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웃으면서 연말을 맞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1년간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미라클링 독학재수학원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꿈꾸는 공간입니다. 매일매일 이곳에서 공부하며 제 목표인 합격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서 꼭 원하는 결과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